안녕하세요. 사업가 이규현입니다. 이한이 들어오면 시작할까요? 밥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점심? 여기는 두발 이런 규제는 없나 보네. 머리가 되게 예쁘네요. 개성이 다 넘치는 것 같아. 다 멋있고 예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들은 것처럼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초청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진로 특강 강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 동안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좀 대답을 해 드릴게요. 질문을 어제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 개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우님들이 질문을 주셨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실제로 의견을 내가 냈다 거수. 진짜로? 한 명도 빠짐없이? 오, 자발적으로 아주 나한테 궁금한 게 많겠구만. 제가 일단 하고 있는 게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하는 일이 좀 다양해요. 직업이 보통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갖잖아. 근데 사업가 하면은 보통은 한 가지 사업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일을 하게 돼요, 사업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마케팅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은 쇼핑몰, 그리고 교육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학원 가서 강의 듣잖아요. 학교 끝나고 국영수, 예체능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학원을 다녀요. 저는 학원이라 하긴 뭐한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지? 좋은 답변이었어요. 또 뭐가 궁금할까? 그지? 또 그치? 그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이윤을 창출을 해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중에서도 장사하고 싶거나 사업하고 싶거나 하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가는 굉장히 고독한 직업이야. 왜냐면 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잖아. 엄마 아빠도 있고, 시키는 대로 뭔가를 했을 때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어려우면 뭐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물어볼 선생님이 없어. 물어볼 상사도 없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네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뭘 보완을 해야지 지금 상황을 좀 타개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교육 사업.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왠지 다 알 것 같아, 이미. 효원이가 다 말해줘가지고. 땡큐 마이 히어로라는 브랜드인데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소아암 아이들,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런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본업, 마케팅 회사. 우리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고. 그치? 광고지. 또 서비스. 또 자유롭게. 광고, 서비스 딱 요거 두 개야?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광고는 마케팅의 한 요소예요. 마케팅은 조금 더 범위가 좀 커. 이게 영어로 하면은 마켓에다가 붙인 거거든요. 마켓이 뭔지 아는 사람? 파는 곳.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그지? 시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마케팅의 영역이야.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혹시 우리 학우님들은 저 세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서 미래에 내가 좀 궁금하거나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손 한번 들어볼게요. 따로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 우리 명찰이 없네, 근데 다. 원래 여기 학교는 명찰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이현이? 이한이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영상 제작하는 사람? 그 뒤에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사나는? 브랜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디자이너?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관련된 거. 오, 우리 예쁜 여아구는? 오, 멋진 꿈이다. 반장은? 저 아까 분석하는 거? 사회 분석? 멋진데? 사회 분석하는 건 뭐 하는 일이야? 사회 전반적 흐름 읽고 약간 사회 흐름 맞춰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반장하는구나. 하여간 다들 꿈이 각자 저마다 있을 텐데, 일하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약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제 좀 질문을 했던 내용들 토대로 제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창업하게 된 계기와 창업했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창업이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거. 누가 질문했어요, 이거? 창업했던 계기? 계기는 저는 딱 여러분들 나이 때 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업가였거든요. 뭐를 하고 싶은 건 없었어. 무슨 사업을 하고, 마케팅도 아니었어. 나는 그냥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뭔가 직장인도 멋있지만 직장인은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업무를 오더 받아서 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낸다. 이게 직장인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근데 오더 받아서 하는 게 너무 싫었어. 부모님이 됐든 뭐 선생님이 됐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가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 머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현실적인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나도 이제 저는 전문대에 나왔거든요. 1년 반 하고 반학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오니까 복학할 때까지는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남았었어. 우리 남자 친구들은 다 그거 엄청 고민할 거야. 군대 언제 갔다 오고 딱 전역하고 났을 때 이 남자애들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저도 전역을 했는데 학교는 6개월 다니면 끝이잖아.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좀 녹록치가 않아요.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연봉이랑 내 전공이랑 매칭을 하려고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바로 어떻게 우연히 시작했던, 저는 이제 영업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많이 들어봤나? 영업일?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우리 마케팅 상품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일. 그래서 회사랑 고객을 연결을 시켜주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마케팅 업계에 발을 들였다가 일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재밌기도 하고 내가 고객을 가져오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의 상품을 고객한테 알려서 계약을 맺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을 영업사원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상식적으로 들지 않을까? 이거 만약에 내가 창업해가지고 내 회사여서 내가 계약했던 고객이랑 나랑 계약을 하면은 내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들겠지? 그런 생각이. 근데 보통 다 두 가지야. 영업사원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말했던 생각까지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 왜일 것 같아요? 비용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치. 그 모든 거를 통틀으면 리스크잖아. 리스크 때문이야. 무섭지. 괜히 또 대출 땡겨가지고 회사 차렸는데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돼. 그럼 빚더미에 앉으니까 무서우니까 못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이 많을수록 돌아오는 리턴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한번 걸어보고 죽기 살기 일을 해보자, 그 생각으로 그냥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어렵진 않아. 내가 그 분야에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으면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는 했지.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하는 방법 사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성인 되면은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하러 왔다고 하면은 10분이면 다 돼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업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이 없었어.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사무실도 아니었어. 오피스텔이었거든. 그런데 그냥 얻어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랑 동업자 집에 있는 컴퓨터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 리스크를 어쨌든 많이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창업을 했었고,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 이러는데, 좋은 점은 지금 이런 거.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좋은 사장님은 컨설팅도 맞아. 내가 했던 얘기인데, 제 회사에서 아까 설명했던 일들을 하는데 성공한 사장님은 그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는 게 성공한 사장님이야. 사업가는 그런 직업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우리 직원들보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보다 일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잘하고 있는 사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시스템은 다 알죠. 구조, 체계.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잠을 자도, 이렇게 회사 땡땡이 치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있어도, 내가 뭘 하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본질적으로 사업이야. 그렇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사장님, 성공한 사장님은 일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좋은 점은 일 안 하는 거. 어려웠던 점은 일 안 하기까지의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거. 처음에는 내가 했던 일을, 사업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1에서 100까지의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처음에 내가 다 해. 돈을 벌잖아. 직원을 뽑겠지? 뽑아서 그 1에서 100까지 중에 10에서 30을 A라는 직원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더는 거지. 그러다가 그 1에서 100까지 30 이제 빼줬잖아. 70 남았잖아. 그걸 또 난 또 해야 돼. 열심히 막 일을 해. 그래서 돈을 더 벌고 회사를 키워. B라는 직원을 뽑아서 또 30에서 한 70, 이 정도까지를 또 떼주는 거야.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대충 요런 잡이에요. 초기 자본금과 마련 방법인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사람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소재나 분야에 대해서 뭐 언젠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사업을 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 문제잖아. 자본금.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소자본 창업으로 말이 안 되는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자를 받아요. 우리가 젊은 창업가들이 많잖아. 저는 23세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어린 나이였어. 근데 그 나이에 돈을 자본금을 마련하기라는 쉽지가 않거든.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 나와봤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그거를 마련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펀딩이라고 들어봤죠. 투자를 받는 거야. 이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은 돈이 많은 이제 자본가들이 있어. 투자자들이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들도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 코인? 친구는? 부모님이. 그래? 주식을? 나랑 똑같네. 나도 삼전 대주주인데. 뒤에 친구는? 삼전? 동지였구나. 친구는? 반장은? 주식을 진짜 많이 한다. 멋있다. 내가 중3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다 투자자인 거야. 알죠? 이런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지. 주식 사는 개념도 그거잖아요. 우리 회사 상장을 시켜놓고 이런 회사인데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하는 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산 거고. 뭐 코인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투자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업을 할 투자 설명서를 만드는 거지. 내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면 몇 년 이내에 몇 %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꼬시는 거야. 이렇게 초기 자본금을 마련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집이 잘 산다. 부모님한테 빌려달라 해도 되고. 아니면 나처럼 투자를 받을 뭐라 해야 되지? 투자를 받을 만한 사업성이 있더라도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할 자신이 없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나와.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미 주식을 하니까 나중에 자본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소자본 창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모아둔 돈,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내가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았거든.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자. 이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 어렵진 않아. 그냥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팔고 싶은 뭐 상품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또 하고 싶은 거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루브헤드 기업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회사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간 회사명은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그루브헤드 했고, 제가 창업하고 회사명을 안 정해놓고 있었는데 밤새 이제 동업하는 친구랑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요즘 그 힙합 레이블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다가 그건 이미 있는 거니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임팩트 있고 까리하고 그런 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그루브헤드.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가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요거야. 왜냐면은 도움을 준다는 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수입은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수입은 뭐 정비례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인원이 사회에다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결국은 내 수입으로 환산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우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회사에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너 그럼 회사에서 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결국은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고 운영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얼마나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냐, 거기에 기업 가치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맨날 선생님들은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러니까 창업과 대학의 이 상관관계, 이거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 생각엔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왜냐면은 페이스북 창업주 알죠? 학력 어때? 근데 중퇴잖아. 졸업 못했어. 고졸이야. 공부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벌과 창업은 중요하지 않다. 마크 주커버그 입학했지만 고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많지가 않아. 대부분 좋은 대학교를 갔어도 중퇴가 굉장히 많지.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벌과 이제 창업이나 뭔가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물론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 여기서 의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의사? 멋있다. 무슨 의사? 성형외과나 치과 너무 좋다. 나 맨날 생각하는 거야. 농담이긴 한데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성형외과 의사나 할걸. 이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 직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벌은 안 중요한 것 같아. 저렇게 의사를 하고 싶다. 대학교를 가서 의예과를 가야지 의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자기 꿈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영상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예술 쪽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 딱 있는 것 같아. 예술 쪽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안 가고도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도 사업하고 싶은데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경영에 관련한 수업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경상계열에 입학을 했어. 세무회계학과를. 도움은 많이 돼. 도움은 많이 되는데 내 주변에 저보다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학벌과 사회적인 성공이 정비례하진 않는다. 창업과는 사실상 관계는 없다. 본인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 분야가 너무 좋다. 알고 싶다 하면은 공부를 알아서 하게 될 거고, 그 공부에 대학이 필요하면은 대학을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뭐 무조건적으로 학벌이 중요한 거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앞서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지. 내가 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대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계 알아요? 중학생들은 안 배우지 않나? 그 비슷한데 경영하는 책 중에서도 셈을 담당하는 거예요. 셈, 산수.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배우는 거야. 뭐 세금적인 부분이랑 하는 건데, 사실 뭐 알아두면 좋긴 한데 나중 가니까 그냥 세무사 써. 대신 해줘. 창업이랑 크게 관련돼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직업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사업가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설득을 좀 잘해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고 싶은 분야가 뭐든 간에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잖아. 그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설명을 해주고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는 면대면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면대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애플 아니면 다 삼성 쓰죠. 그 동네에 있는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바꿀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영업을 막 열심히 하죠. 그게 면대면으로 이제 고객을 확보를 하는 행위고, 근데 삼성이랑 애플 보면은 광고 나오잖아요. 굳이 면대면으로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광고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야. 그게 다 설득의 과정, 일련의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고, 그 외에 기본적인 역량? 성실함, 꾸준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성실함이랑 꾸준함만 있다고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가로서.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형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에야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정말 창업하고 2년 동안은 거의 한 달에 하루 정도 쉬고 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들, 또래 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용돈 받아가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시간에 저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게, 중간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라도 안 했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못 해주고 있었을 것 같아. 졸리고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해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정해놨어.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직업 성취를 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내가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와닿는 걸로 하면 성적? 정해놓으면은 공부하다 보면 타협하는 순간이 오잖아. 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이런 타협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 사원도 노 컴프로마이즈입니다. 타협하지 말자. 쇼핑몰 운영 방법, 광고 아이디어 짜는 방법.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은, 쇼핑몰 일단 만드는 거는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상품, 쇼핑몰 구성,
근데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대표의 역량이 좀 필요하지. 똑같은 쇼핑몰이더라도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해도 쇼핑몰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돼.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끔 설득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고 나면은 운영은 이제 주문을 받겠지. 그걸 광고를 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상품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하려면 상세 페이지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온라인 쇼핑하면서 제품 눌렀을 때 안에 쭉 길게 이제 설명 나와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올려놓고, 올려만 두면 또 사람들이 안 사잖아. 엄청 설득력 있게 이제 만들었어. 근데 누가 들어와야지 사잖아.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지. 광고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한 걸 보고 내 쇼핑몰에 들어왔어.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상품에 대해 매력을 느껴. 아, 이 상품 괜찮네? 하면 구매를 하겠지. 구매하고 나면은 택배 싸가지고 보내주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 게 쇼핑몰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이제 제품을 항상 생각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또 아이디어를 짜고, 아이디어를 짜는 과정은 뭐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보통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제품의 신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마케팅에 관련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회의하는 게 능률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뭐 대부분 사원들은 그냥 회의 시간에 보통 회의를 하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긴 하더라도 신박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직원들이랑 놀면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구나, 롯데월드 갔다 오고 직원들 다 같이 가가지고 놀면서 좀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놀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 근데 우리 상품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하고 좀 웃고 떠들면서 있어야지 나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좀 즐기면서 일하자 주의예요. 온라인 광고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 했죠? 마케팅이? 너무 잘 들어줬는데. 마케팅은 시장이에요, 시장. 학생들도 쇼핑몰 운영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죠. 당장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기 저 필통을 상품화해서 이한이가 팔고 싶다 하면은 쇼핑몰 만들어서 상품 업로드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하면 돼. 광고도 정해진 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제품 살 때 어떤 광고 보고 많이 사요? 여자 학생분들 화장품 사나? 본인 돈 주고 사요? 뭐 보고 사? 후기? 어떤 후기? 인터넷에서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블로그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쇼핑몰 내에서 후기를 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SNS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다들 해요? 진짜? 내가 너무 엄청 어리다고 생각하고 왔나? 인스타 하면은 만약에 필통 팔고 싶어 그러면 학생들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거야. 우리 저 필통 파는 사람인데요, 이런 필통인데 이거 협찬 좀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신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DM 보내고 걔가 올려주겠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쉽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창의력이, 어렸을 때는 엄청 창의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속 회사를 지금 3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창의력의 한계를 엄청 느끼거든요. 근데 오히려 쇼핑몰 운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의 틀이 딱 국한되어 있지가 않고 사고를 좀 새로운 시점에서 할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는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쇼핑몰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아이디어 제시해줘 보세요. 상품화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디자인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B2B 뭐 하이라이트, 뭐 러블리즈 이런 애들 알죠? 걔네들도 다 사고, 또 우리 누가 올려주지? 위너, 솔로지옥 본 사람, 프리지아 나오는 거. 프리지아 강아지 걔 있잖아, 남자의 모델. 걔도 사고.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막 그렇게 빡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 그냥 제가 낙서하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낙서를 하고, 우리 조금 그 디자인 그림 잘 그리는 동업자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품화 할 수 있게 좀 새로 그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자유롭게 디자인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엄청 정형화된 그런 거에 가치를 뒀다면, 지금은 사실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고 다른 제품들도 그렇고 진짜 저런 걸 다 잘 팔리네? 이런 것들 있잖아. 요즘 말로 이제 병맛이라 그러지? 그런 게 되게 잘 팔리잖아. 그래서 지금은 신박하고 기존에 없던 것들,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의 경쟁력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선택한 이유, 어릴 적 꿈과 앞으로의 계획. 선택한 이유, 어릴 적 꿈 다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뭐 일단은 마지막 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데 그 전 단계에 이제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일단은 회사는 31살까지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열심히 난 뭐 배우면서 살고 싶어. 뭐 회사를 때려치고 은퇴한다 해서 집에서 빈둥빈둥 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월요일 뭐 골프, 화요일 서핑, 수요일 테니스, 뭐 피아노 이런 거 배우면서 즐겁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출근하는 거가 여러분들 등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출근 안 하고 좀 배우고 싶은 거 좀 신나게 좀 재밌게 배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리고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고 싶어요. 뽑아줄 거지? 그리고 정치하고 나면은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이제 살고 싶고, 아 그리고 최종 꿈은 그거, 위인전에 이름 남기는 거. 그것만 딱 하면은 이제 내 꿈은 다 끝이야. 그래서 뭐 그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어요. 거창하잖아 꿈이.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업하고 사장님 되고 싶다 했을 때 친구들도 맨날 그랬거든. 그 당시에 엄청 거창해 보여. 거창해 보이고, 심지어 대학생 때도 그랬어. 창업한다 그러니까 창업한 시점에도 그랬어. 대부분 크게 막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있나? 반장은 있어? 친구는? 네.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있는 편이야? 성공한 삶이네. 진짜로 내 꿈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저는 많진 않았거든요. 있기는 했었지.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딱히 상관없어. 난 뭐 대학교 때 학점도 안 좋았고 뭐라고 하던지 간에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정해놓은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위인전에 뭐 이름을 남기고 정치를 하고, 지금은 남들이 봤을 때 좀 굉장히 높은 그런 꿈 같겠지만, 먼 미래 같겠지만, 하루하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저는 무조건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방금 한 말은 우리 친구들도 좀 가슴에 새기고 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어린 나이에 그 수능 공부하면서 인간 강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가슴속에 그냥 네가 최고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나는 그 믿음 하나가 내 삶을 크게 바꾼 것 같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맨날 탱자탱자 놀고 그러면 안 되겠지. 생각하는 대로 행동도 해야지. 그래서 제 계획은 그거고요. 광고나 영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시작했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뭐 이 업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사업이 하고 싶었고, 커보니까 돈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잘하는 일 vs 하고 싶은 일. 이거 저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인가 도덕책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이런 생각 한번 다들 해봤죠? 뭐가 맞는 것 같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다 친구는 잘하는 일? 친구는 이름이 유진이? 유진이는 왜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 감동인데? 대답이? 상관없어.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사업가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면은 꿈을 쫓아가면 되는데, 사업가 입장에서는 뭐 잘하는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돈 되는 일을 해야 돼, 사업가는. 왜냐면 사업가는 제가 말했듯이 사업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거든. 근데 잘하든 뭐하든 뭐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너무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 같은데, 돈보다 더 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 있고 그거에서 쫓아가겠다 하면은 당연히 그걸 쫓는 게 맞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가는, 왜냐면 사업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내가 한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가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의사나 이런 친구가 들으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나 사업가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딱히 관심은 없었는데 돈이 될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되는 일을 처음에 해서 돈을 벌고 부족함 없이 쓰고 내가 번 돈으로 조금 나눌 수 있고,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가치를 찾게 된 것 같아. 우리 이 쇼핑몰 운영하는 게 사실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 오히려 돈을 많이 썼어. 기부도 하고 상품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본업으로 어차피 뭐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 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봤고. 근데 선행돼야 되는 게, 만약에 이거 하기 전에 얘가 없었으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 그래서 사업가는 뭐가 됐든 일단 처음은 돈을 잘 버는 게 잘하고 있는 사업가라 생각을 해요. 합법적인 일로. 그리고 대표라는 자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했던 거는 약간 반 농담이고, 일단 일을 안 하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수익 창출하는 그런 업무들을 대표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일들은 직원들을 뽑아서 시키고 대표는 계속 더 좋은 수익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사업가라는 직업이 다른 일반적인 뭐 디자이너, 뭐 의사, 변호사랑 다르게 말 그대로 사업가잖아.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가는 돈 되는 일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A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를 자동화를 시켜놔. 내가 잠을 자도 돈을 벌 수 있게끔. 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컴플리트. 그럼 B라는 사업을 또 구상을 해. 어떻게 보면 사업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를 한 그루만 있을 때보다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있을 때 열매가 더 많이 열릴 거 아니야. 열매가 돈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죠. 그래서 놀러 다니는 것도 저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아니면은 친구들 일할 때 친구들은 잘 안 만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들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니까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게 사업가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 규모를, 몸집을 더 키우고 앞으로 더 키워질 수 있게끔 뭐 연구한다, 연구하고 구상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대표는 일을 시켜놓고 얘네가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잘하는 인원들은 기록을 해놨다가 생각을 해놨다가 연봉을 올려주고, 못하는 직원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주의를 주고. 그리고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직원들이, 그러면 뭐 롯데월드 한 번씩 데려가주고,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내가 돌아가는 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지, 수익성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 매출이 중요하지만 매출보다 중요한 게, 매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매출 원가라는 것도 발생을 해. 예를 들어 필통 판다고 생각했을 때 필통을 하나 팔면 3,000원이야. 그게 매출이고, 저거 만들 때까지 원가가 또 발생할 거 아니야. 내가 뭐 한 2,000원에 떼와. 그게 매출 원가야. 그 다음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순매출이라고 그래. 순수한 매출인 거지. 내 이윤. 거기다가 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어. 직원들 월급, 뭐 수도세, 월세, 이런 것들, 그걸 다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대표가 가져가는 월급인 거야. 대표는 이제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죠. 내가 매출이 잘 나왔어. 매출이 필통 팔아서 매출 엄청 잘 나왔는데 안에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광고비를 그 달에 엄청 많이 태웠네. 전달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어. 500원 정도 올랐는데 다음 달에 광고비를 한 450원을 써가지고 500원이 오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500원만치 오른 수익 구조일까요? 아니지. 광고비 많이 썼으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고 매출이 올랐다는 건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그 동안에 일도 내가 엄청 더 많이 한 거야. 그래서 500원이라는 수익이 더 벌려질 동안은 직원들이나 대표가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광고비로 450원 태우고 나서 500원 매출이 올랐으면 이름는데 50원치만큼 수익이 더 발생 안 한 거잖아.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수익 구조를 끊임없이 체크한다, 이런 거. 그리고 창업 전 마케팅에서 일하신 경력, 저는 1년도 안 됐어요. 한 반년 했나? 반년하고 결단이 빨랐지. 여기 회사 그냥 계속 다녀서 해봤자. 잘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리고 마케팅 쪽이 다른 업종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마케터로 일을 하면은 고연봉이에요. 그래서 선배들 이렇게 보니까 와, 돈을 막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일을 계속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퇴사할 때도 대표도 엄청 잡고 그랬는데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갔지. 그래서 저는 경력이 한 그 정도? 저는 사회생활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는 아쉬워. 많이 아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사회생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대로 나름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 없으면은 거기서 좀 마이너스 될 수 있어도 남들보다 빨리 창업해서 빨리 좀 남들보다 좀 내 나이 또래보다는 좋은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장점이 되겠지. 그래서 그 전에 뭐 창업을 할 때까지의 어떤 경력이 최소한 이 정도를 쌓아야 하고 이런 기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혹시 그래요? 의욕이 없어질 때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딱히 없어요. 그렇게 원동력은 사실 꿈인데 그거를 절실함 정도인 것 같아요. 원동력은 약간 너무 두루뭉술한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맨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책이나 강의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성공한 창업한 사람들의.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보고 창업을 했을 때도 엄청 찾아봤어. 매출 안 나올 때. 초반에 나는 회사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서 그냥 무보증에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친구들 오피스텔 알아요? 근데 되게 낙후된 그런 동네였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마음처럼 빨리 안 되고 하니까 밤마다 이제 일하다가 딱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새벽쯤 되면은 이제 퇴근을 막 엄청 하고 싶은 거야. 아, 타협할까? 집 갈까? 너무 피곤한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때마다 이제 저는 좀 약간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 강의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맨날 하는 말이 이제 꿈을 쫓아가라. 꿈을 쫓아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좋은 얘기지. 나도 꿈을 쫓아가는 중이고. 근데 현실에서는 꿈을 쫓을 때의 그 원동력보다는 진짜 그 현실 속에서의 절박함? 경제적인 여건이 저한테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집이 엄청 빡셌어요. 좀 환경이 힘들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크니까 부모님이 엄청 노쇠해진 거야. 한 22살 이쯤 되니까. 딱 그 전역했을 때 나이쯤에.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지 엄마가 일을 그만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창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창업하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내 원동력은 사실 꿈도 꿈이지만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그 원동력은 못 이기는 것 같아. 좀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못하면은 내 가족들이 힘들게 또 일을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 난 평생 그게 너무 싫었거든. 일하게 된 나의 가장 큰 원동력은 내 가족들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나 포함. 제 원동력은 그거였는데, 이게 각자마다 그래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랬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 이런 상황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자기를, 뭐 제 스타일인데 위플래시라는 영화 봤어요? 나는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스타일이라 자기를 좀 살얼음판이나 벼랑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다 투자해보는 거야. 내가 이 일을, 내가 모든 걸 다 걸어보잖아? 그럼 이 일을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걸 다 걸어. 진짜 미친 듯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해보고, 시간과 뭐 금전적인 게 됐든 아니면은 선택이 됐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기회비용도 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투자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이 저는 판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내가 후회하거나 돌아간다면 그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나는 꼭 이거를,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고 싶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편집, 디자인, 지금은 뭐 흥미로 하겠지만 만들다 보면 의욕이 없어질 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머리를 식히고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영상 편집이라는 게 약간 창의적인 영역이잖아요. 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있다기 보단 나가서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 막 하고, 여자친구랑 이제 걔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서 또 이게 샘솟을 수 있잖아. 대신에 놀고 와서 친구가 논 시간만큼 또 일에 투자는 해야 돼. 그 편집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희가 2시까지잖아요. 1시간은 질문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성실하게 나름 답변을 한다고 했고, 한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걸로 할게요. 하고 있는 자본적인 문제, 벌 수 있는 것들, 돈이 용돈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번호 줄 테니까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나한테 제안을 해봐. 투자를. 내가 아까 말해줬잖아, 강의하면서. 그 자본금 마련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투자 제안서, 뭐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야. 내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 말고 다른 뭐 부모님이 됐든 주변에 그냥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하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한번 읽어줘 보셔라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름이 뭐였더라? 산화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 조인이 될 수도 있겠지. 투자할게요 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겨도 나는 근데 거기서 엄청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예를 들어 투자자나 사업가는 투자 계획서를 보면은 문제점을 계속 체크해서 보거든. 근데 그건 아마 산하가 생각을 못 해본 점들도 되게 많을 거야. 그 부분을 보완하면은 산하의 사업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가 있지. 그리고 돈적인 거는, 첫 번째는 내가 말했던 투자를 받는 거, 두 번째는 그것보다 비용이 조금 드는 사업으로, 초기 비용이 없는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을 해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 진짜 번호 줄 테니까 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도움 줄게. 그 그루브헤드 인스타에 치면은 내가 어딘가에 나올 거야. 댓글 남겨주면은 제가 마팔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조금 근데 아쉬웠던 거는, 내가 중학교 와가지고 강의하는 게 처음이어서 나 혼자만 되게 많이 떠든 것 같아.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렸다. 나만 후딱 간 거 아니지? 아닐 거라. 그래서 만약에 창업이 궁금하거나 마케팅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마케팅적인 부분이 조언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DM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정말 제 입장에서 사업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오늘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